중국에서 건너온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영화를 가장한 콘텐츠로 성도는 물론 일반인까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깊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1학년도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결과 대부분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6일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해외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학과 과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론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책이 출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유튜브 이용 시간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이단 사이비 종교도 온라인 콘텐츠로 포교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네, 특히 동방번개로도 불리는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독교 영화를 가장한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됐어요. 점점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있고 사탄 정권의 가정교회 탄압도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가 깜빵 가고 싶지? 중국에서 바로한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국내 성도와 일반인을 포섭하기 위해 만든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경이 중국이고 더빙만 돼 있을 뿐 기독교 영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잘못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저 말이 진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인인 저로서는 구별이 되지 않았고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랑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해서 계속 보게 됐어요. 중국에서 동방번개로 알려진 전능신교는 1990년대 초 중국 본토에서 생겨나 2011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여성 교주를 재림한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를 이용해 전 세계로 포교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채널은 22개국 언어로 번역돼 나라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어로 더빙된 한 채널은 3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전능신교가 제작한 영화가 상단에 노출되는 데다 채널 정보만 봐서는 정통 기독교와 다른 점을 찾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단 전문가 조미든 목사는 전능신교의 영화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 분별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간증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박해받는 신앙에 대한 간증이거든요. 질보다 양으로 승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독교 영화라고 쳤을 때 압도적으로 많이 노출될 정도로 많이 만들어내니까. 이단 전문가들은 전능신교처럼 많은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는 것은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교리를 익숙하게 하고 교도들을 규합하려는 목적이 크다며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식 명칭을 외우는 것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들어 목회자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죠. 특히 신학대학원의 경우 대부분 정원을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학년도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결과 대부분이 0점대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원자가 정원에 비해 모자라 미달된 겁니다. 올해 일반 전형 결과 서울신학대학원 0.54대 1, 침례교신학대 0.53대 1, 성결대 0.40대 1,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0.28대 1로 마감됐습니다. 그나마 주요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사정이 좀 낫습니다. 장신대 2.41대 1, 총신대 1.44대 1로 간신히 정원을 채웠습니다. 신대원 지원자 수 감소세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학령 인구 자체가 감소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후죽순 생겨난 신학대학원의 공급 과잉과 목회자에 대한 불신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까지 다 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4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이미 신학교 졸업생들이 배출되는 사람들이 아주 한국 교회 형편에 비해서 굉장히 과잉이에요. 입학 경쟁률 자체가 무의미해지다 보니 변별력 있게 지원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목회자가 배출되면서 자칫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부심이 없다라는 게 큰 문제가 일단 있고. 이에 전문가들은 신학교육이 바로 서야 한국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감축과 통폐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교단이 모여 합의를 통해 신학교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과 정원 감축을 해야 할 때란 주장입니다. 향산교회 정주채 원로 목사는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신학교육을 위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엄격한 기준을 통해 부실한 학교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겪는 불편함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현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크기 마련인데요. 오는 16일부터는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사조력법이 시행됩니다. 해외 선교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오영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설된 영사조력법. 외교부가 안정적인 영사조력을 위해 지난 2년간 법 제정 과정을 거친 끝에 마련했습니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을 토대로 위난 상황 대처와 온라인 행정, 금융거래 등 10가지의 영사 서비스를 새롭게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계가 가장 반기는 건 영사콜센터 앱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GPS로 위치를 파악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난 상황을 당했을 때 직접적으로 앱을 통해서 한국 정부와 연락이 되고 또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을. 영사콜센터와 직접 통화가 가능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혜택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재외공간 측에서 현지 의료 시스템과 연결해 보다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년에는 영사조력법에 따라 민간 해외 안전 지원센터도 구축됩니다. 재외공간과 민간지원센터가 협력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훨씬 더 전체 재외국민의 보호, 안전에도 기여하게 될 뿐더러 재외국민의 한 사람들인 우리 선교사들도 훨씬 더 이제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선교계 관계자는 외교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더욱 확대된다면 현지 선교사들의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선교 현장으로도 더욱 빨리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대한예수교정로의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신앙을 누구나 알기 쉽게 만화로 그려낸 성경적 창조론을 펴냈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된 이 책에선 조직신학자 김병훈 교수와 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교수가 진화론과 타협이론, 유신진화론의 과학적, 신학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해 국내 신학자와 과학자가 함께 집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저자는 진화론이 성경적 가르침과 조화를 이룰 수 없다며 진화론을 일부 인정하는 유신진화론이 교회 내에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저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신대학원 정창균 총장은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며 특히 다음 세대가 성경과 과학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 운영 비전으로 회복, 도약,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온전한 일상 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나아가 고용보험 확대를 비롯한 사회 안정망 강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 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11일 4조 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 종사자 등
250만 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알림 문자를 받고 바로 신청한 소상공인은 당일 오후 또는 다음 날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9,5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월에서 12월까지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은 11조 8,507억 원으로 한 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1조 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코로나19 고용위기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등 고용 안전망 강화 효과가 겹쳤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국과 이란 외교당국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원과 이란의 한국 내 동결 자금에 관해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세예드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은 한국 선원들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최우선으로 협상에 나선 반면 이란 측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자금 문제에 집중하면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선제 검사를 강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중증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주 1회 시행하는 선제적 진단검사를 전체 장애인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부터 주 1회 선제검사를 시작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도 휴일 외부 접촉을 한 사람이나 유증상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추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 법령, 제도의 미비점을 살피기 위해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인력 부족 등 제도와 현장 간 괴리로 인한 담당자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수사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병 1년여 만에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글로벌 누적 확진자 수는 9천만 5,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6일 8천만 명을 넘어선 지 불과 보름 만입니다. 같은 날 기준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193만 1,382명으로 200만 명 선에 육박했는데요. 미국이 2,225만 5,827명으로 전 세계 확진자의 4분의 1을 차지했고 사망자도 37만 3,46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미국 연방 하원의 표결이 이르면 12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에서도 하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화당 소속 패투미 상원 의원은 미국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대통령이 가능한 빨리 사임한 후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안 통과 요건은 과반 찬성으로 민주당이 435석 중 과반인 222석을 차지해 통과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본에서 영국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됐던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 제3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지난 2일 하네다 공항으로 입국한 남녀 4명이 기존과 다른 제3의 변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입국한 이들은 공항 검역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사태에 이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까지 일본 국민은 현 사태에서 도쿄올림픽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도통신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80%가량이 올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중지하거나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3%는 중지해야 한다, 44.8%는 재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해 전체 81%가 올림픽 개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폭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드를 비롯해 지난 8일 24시간 동안 최고 50cm의 눈이 쌓이면서 600여 개 도로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마드리드, 발렌시아, 카탈루냐 등 지역에는 최고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마드리드에는 1971년 이후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바라스 공항은 폐쇄되고 마드리드로 오가는 모든 열차도 취소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제일교회가 금식 헌금으로 모인 2천여만 원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 위로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아동학대 쉼터와 수원시 인접시군의 쉼터를 방문해 아동에게 필요한 선물을 조사한 후에 직접 포장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원제일교회 측은 아동학대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로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이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5만 장과 위로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위로금과 물품은 구치소 내 수용자들을 위한 영치금과 간식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김 감독은 서울남연회 교회와 성도들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사랑을 모아 수용자들에게 전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거리두기 속 대면 예배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성 한기채 총회장은 거리두기 2.5단계 지역 내 교회에서는 예배당 좌석의 10%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3.0 단계일 경우에만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 필수 인원을 20명 이내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사는 이어 이러한 내용으로 일치된 안을 만들어 움직이길 타교단 교단장님들께 제안한다고 전했습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유산슬, 싹쓸이, 환불 원정대 등의 응원 수익금 2억 원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미랄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에 열정을 가진 저소득 가정 아동 청소년들의 꿈 지원에 사용됩니다. 대상자 모집 공고는 1월 중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온라인에서 활기를 치는 데 반해 올해 국내 신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에선 정원 미달인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10년, 20년 뒤 한국교회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를 키우는 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의 신앙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